지난 10월 31일에 편법으로 사드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간의 갈등을 봉합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에 이 쓰리노 삼불 정책을 상납했습니다. 굴욕적으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이 사드를 철회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 어쩌니부터 하자 말자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문재인, 시진핑 두 사람의 회담 때부터 이야기가 설금설금 나오더니 지금 12월 중순에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데 그때 방중 자리에서도 중국이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조가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의 핵심은 12월 중순 문재인 방중 문제에 대한 특히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 사전 예비 회담적 성격인데 중국 측이 내놓은 한중 외교장관 결과문에는 문 대통령 방중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왕이 부장이 한국 측이 밝힌 삼불 입장을 중시한다라는 말만 부각돼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월 31일 날 서로 합의문을 발표할 때 언론 합의문을 그때는 삼불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국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한 말을 중국의 외교부와 CCTV 기자들 간에 이렇게 질의응답에서 언급을 하고 정작 발표문에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삼불을 중국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발표문에 넣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10월 31일 사드 합의로 사드는 이제 봉인되어서 중국이 다시 끄집어내지 않을 거고 우리한테 경제 보복 풀 일만 남았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서로 니 공이니 내 공이니 하면서 김정숙 씨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회담 때마다 삼불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달 방중할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14일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어제 중국이 조속히 군사 당국 간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 중국의 군부가 한국 군부를 만나서 회담을 하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사드 이야기 하지요. 그래서 중국 측이 군사 채널 등을 통해 사드 관련 추가 요구를 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 방중 때 시진핑이 다시 사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주석, 외교 장관, 총리 등이 잇따라 사드 설교를 했는데요. 간경화 장관은 저는 발음이 그래밖에 안 되니 이해를 하십시오. 방중을 해서 최근에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중국 측 발표문에는 문 대통령 방중이나 평창 올림픽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왕 부장은 삼불이라는 단어와 그 내용까지 직접 거론하며 사드 합의 이행을 압박했고 한국 측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삼불에 대해서 밝힌 입장 및 임시 배치된 사드를 중국의 안보 위익에 반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이 아니라고 했던 삼불이 이제 내놓고 너네가 약속을 했으니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강 장관은 이를 항의하지도 않고 이 합의를 한국 측은 소중히 여긴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 그거는 서로 공개하지 않고 물밑에서 합의한 거고 애매하게 서로 발표하기로 했지 않냐.
이런 항의도 한마디 못했어요. 중국 놈들 한번 보세요. 애매하게 합의해놓고 처음에는 그래놓고 이제는 완전 못을 박아갖고 대문짝에 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중 간의 회담 발표문이 다른 것은 10월 31일 사드 발표 이후에 계속되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언급하지 않겠다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시진핑, 리커창 왕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은 역사 앞에 책임을 말하고, 리커창은 단계적 처리를 말하고, 장애물을 깨끗이 치우라고 하고, 최종적 해결이 사드 철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이 3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중국은 이 한국에 대한 보복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짜놓은 주변 국가를 다 통제하고 중국 밑에 거둬들이는 1대1로의 계획에 한국도 기어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 성주 기지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은 중국은 10월 31일 합의 이전에 상당 기간 사드 레이더를 직접 시찰하고 성주 기지를 감시하고 싶다는 욕구와 사드 레이더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술적 조치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롯데마트 영업조치 등 중국의 보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방중을 할 때 제가 볼 때 100% 사드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 당국은 내년에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 이 한미 군사훈련 일정을 연기하려고 지금 미군과 협의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2월 말 3월 초에 이런 걸 하는데요. 한 달간 하죠. 그러니까 일부 일정이 겹쳐져 있겠죠. 그래서 평창올림픽 일정을 고려하면 평창올림픽은 안 겹칠 수 있지만 패럴림픽은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7일 전, 즉 2월 2일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 3월 25일까지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일치를 유엔이 한 바가 있는데, 군 소식통은 그 유엔의 핑계를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미국과 협의가 돼야 될 건데요. 북한의 역이용을 당할 수 있다. 즉 훈련 연기 결정 후에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면 올림픽이 완전히 죽을 쓰게 되겠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하고 한미 군사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뭐 해외 관광객이나 많이 옵니까? 국내 분들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으니까 쌍중단,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자라는 부분을 올림픽을 핑계대 가지고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러니요, 중국한테 속이 다 보여가지고 떼놈들의 호구나 되고 앉았지요. 자, 그런데 중국의 이렇게 사대주의적인 건성을 못 버리고 비굴하게 구는 우리 한국의 정권에 비해서 저는 김정은이 인정할 건 하나 인정해 줘야 되는데 대단한 측면이 있다 봅니다. 그게 뭐냐? 자, 김정은이 이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숭타오라는 특사를 중국에 보냈는데 이를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자, 시진핑이 누구냐? 지금 이제 황제가 되어가 중국 전체를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전무후무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데, 그 시진핑이 한마디로 사신을 칙서와 함께 보냈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그 똥배짱은 대단한 거죠. 자, 이런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요, 이게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에 대해서 또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나라지만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김정은의 이런 스타일만큼은요, 한국이 좀 배워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 칼럼을 보면요, 90년 9월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세바르드나제 외교장관, 소련의 이 사람이 조지아, 그루지아에서 출신이고 한때 그루지아 대통령도 했죠. 소련 망한 뒤에요. 근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하고 떠나는 비행기에서 내 평생 가장 끔찍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소 수교를 앞두고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도 오고 샌프란시스코도 이렇게 가고 하면서 이 노태우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고 해서 한국, 소련이 수교를 하려 했죠. 그래서 북한이 세바르드나제 외교장관을 북한에 보내어서 수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특사로 갔는데 김일성을 만나지 못하고 김영남 외교부장 앞에서 소련의 배신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함께 북한도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협박만 듣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불쾌했는지 그 뒤에 한국이 한소 수교를 앞당기자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줄을 긋고 애초에 정식 수교일을 지어버리고 연편으로 3개월 앞당기는 사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야 북한 애들도 정신 차릴 거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중국의 첸지첸이 외교부장이 한중 수교를 하겠다고 이제 북한에 또 설득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거부하지는 않고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장점인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주 노선을 긋겠다고 짤막하게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시진핑의 사절을 박대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자, 할아버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한 핵과 ICBM을 내가 완성을 했다. 이거겠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전에 북한 지도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건성을 지금 과시를 했는데요. 자, 중국은 북한이 갔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서 미국 쪽에 적당히 둘러대고 있겠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저러는 게 미국이 우리 보고 더 이상 뭐라고 할 형편이 안 되는 걸 입증했으니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싹 빠져 있을 거예요.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더 가속화해 가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제는 또 미국이 급해서 중국 보고 또 쪼으면 그땐 또 중국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또 한번 나서 볼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30대 초반에 김정은은 중국을 좀 가지고 온갖 덕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팽개칠 줄도 알고 밀당을 하는데 한국 정권은 어찌해서요 저렇게 줄 거 다 주고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도 번번이 끌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기들이 병신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참 딱합니다.